지금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재건축 상승 플러스로 수도권 지방 풍선 효과.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뭐 신축 대장주 이런 데까지 영향 끼치다가 일반 아파트에서 외곽 쪽까지 가다가 지방 쪽까지 풍선 효과 퍼뜨려서 여기도 오르고 여기도 오르니까 집값이 오를 시그널이었다라고 어떤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슈킹이나. 근데 뭐 이번에 정책이 잘 나와서 떨어질 거라니. 아니, 상승했다 호가 잠깐 올랐다는 게 호가 낮은 매물들 빠지고 종부세법 무산되면서 일시적으로 잠깐 매물 거들어 들은 것 뿐이지 5월, 6월까지 양도세 중과 완화가 들어가는데 이거 순간 낚아보려는 그거였죠. 근데 여기서부터 전제가 틀렸는데 이거 다 오를 것처럼 이야기했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바닥 쳤다. 바닥인가? 상승 기조. 상승? 혹은 뭐 반등?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단기적 조정이 됐었던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 이거 단기적 조정 아니다. 장기적 폭락 징조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어차피 폭락이라고 말해봤자 정상화 되는 거고 그 전에 폭등했던 게 문제였죠. 자, 그러면서 이 인간들 왜 자꾸 조정이라고 할까요? 강남 아파트 하반기에는 밀려 올라갈 것 이런 얘기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지표는 플러스입니다. 서울도 9억 원 이하 가격은 견고하고요. 이런 추세라면 조정 중인 강남 아파트 올해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 언제부터 밑에서 위로 받아 올려줬죠? 항상 떨어지는 거. 수도권 주택가격 지표 당연히 아주 플러스죠. 지들이 그렇게 풍선일 거라고 호도해야 되는데 강남 오를 때는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2008년 때 리면 때는 강남 먼저 떨어질 동안 수도권도 동시에 같이 폭락하고 있었어요? 강남 떨어지고 나서 한참 뒤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뭐 되도 않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라고 맨날. 실질적으로 하락 징조죠.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죠. 과연 그럴까요? 족집게 정평남 부동산 전문가. 지금 집값 하락은 착각이다. 족집게죠. 남들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른다고 하는 족집게죠. 서울 아파트 값 4% 이상 오른다. 그거 예측했는데 연초에 5에서 10%라고 얘기했죠. 10% 오른다고 최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서 언제 또 4%로 은근슬쩍 줄여요. 3% 나올 때 3%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고가 아파트 몇 군데 아파트 값이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각이다. 근데 저 인간 제가 알기로는 9.13 끝나고 고가 아파트 몇 군데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상승 기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급매 소진됐다. 하락률 소폭 줄어들었다. 보합권 형성됐다. 반등 기미다. 재건축 급매물 소화대제 호가 반등. 급매물 없어지니까 호가가 평균이 올라간 건데 급매물 소화대제 호가 반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6% 넘게 상승했냐? 라고 해서 보면은 주요 지역 평균 매매 및 평균 전세 가격 KB 걸로. KB 지표가 믿을만한가? 12월 8억 5,951만원에서 4월에 9억 1,458만원이니까 6.4% 상승했다. 아이, 서울 지금 강남 3구부터 하락세 계속됐는데 무슨 6.4%가 상승했냐. KB는 은행이죠. 항상 부동산 하면서 가격 띄우려는 동네죠. 왜? 갑갑이 형제 중에서 박갑이가 KB 쪽이잖아요. 왜 띄우려고 그래요? 담보가치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 웬만하면 진짜 하락세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무조건 오른다. 솔직히 말해서 3월에서 4월 동안 올랐어요. 오른 게 몇 군데나 된다고. 그래서 과연 그런가?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서울에 있는 걸 다 다운받아서 계산해봤더니 12월에 평균 얼마 나왔다? 7억 5천. 그리고 지금 6억 5천 나왔다. 6.4% 상승이에요. 물론 이거는 평균 함정이죠. 1억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12, 16 이전에는 초고가,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았다면 지금은 그 거래 비중이 떨어지니까 평균의 경우는 극단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1억 가까이 떨어진 게 나왔다. 아직은 이만큼 떨어진 거 아니다. 한참 멀었다. 훨씬 더 떨어져야 되고 한참 멀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이후에 여기까지 그렇다 치고 2월에 정책 이후에 한번 초고가 매수세 쭉 떨어졌다가 2월에 특사경 들어간다고 해서 막 거래가 늘었죠. 그리고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뭔 지들만 좋은 지표를 들고 가지고 6.4% 상승이라고 그래요. 호가를 집어넣었든가 이상한 지표를 쓴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아까 쪽집게 전문가요? 작년 12월 31일날 뭐라고 했나? 부산에도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 중인 만큼 수요가 충분히 있어서 빠졌다가 올랐는데 부산 아파트도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월 말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뭐 10몇 억씩 빠진 아파트들 나오는 데가 부산이잖아요. 쪽집게죠. 지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쪽집게죠. 말이 안 된다. 어디 봐서 쪽집게예요 저게. 지금까지 그냥 계속 올랐으니까 쪽집게예요. 그게 말이 논리가 맞고 이유가 맞아요. 맨날 말하는 건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 없었는데. 새 아파트 선호. 새 아파트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서울은 새 아파트 선호 안 해요? 하죠. 인천은.
경기는 방금 얘기했던 부산, 대대광, 울산, 경상 남북, 전라 남북, 충청 남북, 강원도, 제주도. 자, 이 중에서 새 아파트 선호 현상 없는 지역은요? 도시에 20만 명 살면은 새 아파트가 20만 채는 있어야지 새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란 말 안 나올까요? 저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웃긴 거죠. 빠 뒤에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누군지 전혀 모르겠죠. 맨날 비현실적 대책이래요. 상한제 맹점, 전매제한 강화는 부작용 우려. 왜? 정책 비판해야죠. 왜? 아니, 규제하면 오르고 완화하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적정 가격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딴 주장하고 있죠, 맨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완화해서 2015년부터 완화해가지고 쭉 오르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계부채 급증했다. 가계부채 급증하면서 사람들 삶이 피폐해지고 시장 논리에 맡겨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무슨 꼴 나요? 내수시장 완전히 망가지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일본꼴 나죠. 그걸 바라는 거죠. 왜냐면 지들은 팔고 빠져야 되고 조금 더 이득 받아야 되고 끝까지 그래야 되니까. 정책 비판한다. 왜?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니까. 가계부채가 심각해가지고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되는데 대출규제 때문에 뭐 실수요들이 집을 못 사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개소리를 날리고 있는 거죠. 자, 10년 내다보던 부동산 타이밍, 지역, 상품 선택에 따라 달렸다. 장기 통계를 보면은 10년 주기서. 자, 여태까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 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때도 10년 주기설은 나타났다. 6년 이상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언제부터 올랐어요? 2013, 4년부터 올랐죠. 지금 2020년이에요. 계속 올라야 돼요. 반대의 경우라면 올해는 슈퍼 아파트로 갈아타는 결국은 슈퍼 아파트를 사라. 자산 교체의 최적기. 고가 아파트는 가격 방어하려고 하는 얘기죠. 항상 2억 하락 후 10억 상승 추억. 집값 폭락보다 폭등 걱정. 2억 하락 후 10억 상승이 마치 이렇게 쭉 올랐다가 2억 하락했다가 10억 상승, 이런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무슨 상황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잔잔하게 2억 하락했다가 최근 상승했다. 아니, 그럴 거면은 아예 2015년에 들어온 아파트 해가지고 여태까지 10억 계속 상승, 폭락되더라도 무조건 폭등. 제일 적은데 들고 와가지고 이거 음마인데, 음마 당시에 막 재건축 엄청나게 막 인기 있고 그러지 않았었죠. 막 추진되기 직전이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다가 재건축 굉장히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건데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음마고 여기는 대장주 아파트고 얘가 조금 떨어졌다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보다 폭등 걱정해야 된다. 당시에 대장주 아파트가 뭐였는데요? 우상향, 맨날 우상향 한다. 그러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가계대출 12월까지 급증했다가 떨어졌다가 2월에 엄청나게 늘어나죠. 2, 3월에 요거 언제예요? 계약해놓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죠. 특사경 피하려고 엄청나게 했는데 바로 가계대출 반토막 나타나. 기업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경제가 안 좋다. 그리고 부동산 이제 안 산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더 오를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은행에서 예대율에서 위험가중시를 따질 때 기업대출은 85%고 가계대출은 115%이기 때문에 똑같이 1억을 빌려주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는 8,500만원 빌려준 걸로 취급한다면 예대율에서 여기는 1억 1,500만원 빌려준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어요? 기업 쪽이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고 더 많은 이자를 창출할 수 있죠. 그럼 누가 가계에 빌려주냐고. 기업대출이 뭐 부진해서 가계대출로라도 메꾸면 모를까. 기업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에다 돈 빌려줘야 돼요? 게다가 가계에다 돈 빌려줘봤자 담보로 받는 건 집인데 그 집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다. 차라리 기업 살려가지고 이자 많이 받고 원금 돌려받는 게 훨씬 낫죠. 은행 입장에서도. 경제위기 19년 4월에서 경제성장률 계속 하향 전망되고 있다. 경제위기 끝났어요? 질병 회복됐어요? 안 됐죠. 실업 회복됐어요? 실업률? 안 됐죠. 고용 창출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죠. 자영업자들 살아나고 있어요? 아니죠. 소비? 아니죠. 수출 살아나요? 아니죠. 뭐만 살아요? 주식, 부동산. 주식, 부동산도 지방부동산. 뭐 풍선효과 퍼진다는. 이런 투기성 거래들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거품 잡고 있는 거죠. 뜬구름. 자, 정책 기조 어때요? 20번째 부동산 대책에 공급 늘겠지만 의문점 남아. 규제만 하면 의문점 남아. 뭐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 된다. 뭐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 된다. 아니 9.13 때 12.16 때 이상한 소나 빠슌 같은 애들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급 부족 플러스 어느 지역이나 해당되는 새 아파트 선호.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했어. 니들 말대로 공급했는데 이제 의문점 남아 하면서 핑계 대는 게 뭐예요? 또 잘 추진될까요?
혹은 호재로 오릅니다. 이거보다 말 바꾸기 쉽죠? 일관성이 없죠, 인간들이. 그리고 뭐 했어요, 이번에? 요것만 했어요? 공급만 늘었어요? 전매 행위 제한기간 5월 11일날 했죠. 그래서 8월부터. 그 다음에 또 법인 주택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그리고 청약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있죠. 4월 16일에. 그 다음에 또 분양가 상한제 7월부터 들어가죠. 올해 하반기에 정책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또 아직 국회 바뀌지도 않았고 했는데 벌써 뭔가 기미가 보이자마자 5월부터 정책 쏟아져 나오고 있죠. 벌써 3개나 나왔죠, 이번 달만. 6월에는, 7월에는, 8월에는, 9월에는, 10월에는, 11월에는. 지들 맘대로 될 것 같아요. 희망사항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공급 대책도 똑바로 추진된다 나오면 이제는 저금리로 오른다. 저금리는 몰라요? 일본 저금리 되면서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저금리 만들어도 안 올랐죠. 지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 공공임대 50% 품질 높여서 소셜믹스 혼란 막아요. 과장된 공급 부족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민간 정보 업체인 부동산 114가 정보보다 잘 알죠. 부동산 114는 세계적인 부동산 그룹이죠. 차이가 난다 뭐 해가지고 내년에 2만 1,000원 추정한 일량 17,000가구 차이가 난다. 부동산 114는 100% 신뢰할 기관이고 정부는 믿을 기관이 못 되죠.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재건축 규제를 풀지하고 공공주도의 재개발 카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성이 줄어 공급이 위축되고 고강도 규제로 거래량까지 줄어들어 안팎으로 날아다닙니다. 자, 고강도 규제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수요가 줄어서일까요? 아니면은 매물이 줄어서일까요? 당연히 수요가 줄어서이죠. 살 수가 없으니까. 매물 줄어서 어림도 없죠. 규제 있으면 매물 오히려 더 내놓죠. 그러면 매물이 적체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공급이다. 신규 공급이란 말 빼먹고 공급 위축이라고 하는데 공급된다. 신규 아파트 선호 현상이더라도 욕심만 안 부리면 공급은 충분히 나오는데 대체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신축이 10억인데 옆에 아파트들이 없어서 9억까지 올랐다, 얘네가. 그러면은 에이 1억 차이 나니까 신축 더 선호하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공급이 쏟아져서 얘가 막 5억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대체제가 이렇게 5억짜리가 있고 많이 있는데 10억짜리 굳이 들어가겠어요? 일로 수요 많이 빠지죠. 그러면 이 10억짜리 또 수요 부족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원래 인지상정인 건데 공급이 위축돼요? 규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이었으면 그러면은 저기 리먼 이후에도 쭉쭉 올랐어야죠. 그때는 경제 위기가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위축되나 진짜 실제로. 자, 분양가 상한제 실시 시기 2007년 9월에 얘기 나와서 11월부터 시작했나 그랬죠. 그러니까 2007년 말부터니까 2008년부터 봅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민간택지 분당제 시행 시기고 이때까지가 시행이 폐지 시기죠. 폐지. 공급 부족해요? 시행 시기랑 폐지 시기. 이때는 리먼도 있었는데 이때 한번 뭐 줄었다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공급이 지금 이때보다 부족해요? 입주 아파트 공급이? 전혀 안 부족하죠. 그래, 2007년 말이니까 3년 있다 해서 2010년에서 11년부터 공급된다고 해도, 그래서 2014년 공급된 것까지 한 3년 잡고서 2016년까지 이때가 분당제 시행 시기 때 인허가 받아서 공급한다고 하고 이 이후에 추후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줄었어요. 되도 않는 소리죠. 저 예전에 그 인허가 물량으로도 저희 분양가 상한제 영상에다 분석해 놨어요. 절대 안 줄었다고. 그때 밀어내기 분양으로 잠깐 위축되었을 뿐이지 리먼 터지건 말건 계속 나왔다. 자, 그 다음에 1순위 청약 경쟁률 어때요? 분당제 시행 폐지하자마자 오르죠.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은 시행 기간 동안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림도 없다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자마자 청약 경쟁률이 쭉쭉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 부족 현상을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느낀 거네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도 안 맞는데 뇌피셜로만 이야기한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일단 자료가 유리하면 그 유리한 거 한두 개 가지고 내 말이 맞다 하고 자료가 불리하면 보여주지 않고 뇌피셜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희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타당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이랬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랬는데 그쪽에서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공급 부족 이야기만 하고 있다. 아, 그럼 자료 들고 와라. 자료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놈 한 놈이라도 있어요? 언론에서는? 저것들이 언론 자격이 있고 전문가 자격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여기다가 공급 부족 안 됐는데 하도 공급 부족 타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30대들 하우스푸어 늘어나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공급도 해줄게 그러면 속지 마 했는데 양아치 소장 같은 경우
추진 똑바로 안 될 거다. 재건축 재개발이라 풀어줘라. 이딴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공급 부족과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언제 됐어요? 7년 말에. 그리고 조금 더 오르다가 금세 안정찼죠, 가격. 그러면서 정상화 및 안정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풀자마자 가격 뛴다. 이때는 이거 분양가 상한제 때문 아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임. 저들의 말에 맞춰서 우겨봅시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기 전에 미리 그 전초점이 됐던 그 기업 그 망한 게 4월이었고 리먼이 9월에 망했는데 강남은 7년 5월부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리먼 때문에 떨어졌다고 우기는 거에 발맞춰 봅시다. 지금은 질병 사태로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질병만 해결되면 위기 금방 끝난다고 V자 반등한다고 그랬죠. V자 반등 뭐가 V자 반등하고 있어요? 미국 실업률이 V자 반등하고 있다. 예? 지금 15% 넘었다. 리먼 때 10% 안팎 갔던 것보다 더 많이 넘었다. V자 반등하고 있죠 지금. 경제 위기 해결되냐? 그러면 세계적으로 경제 어떠냐? 리먼보다 괜찮나? 화폐 유통 속도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쭉 떨어지고 있다. 언제 유통이 좀 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해서 집값이 안정됐을 때 화폐 유통 조금 어느 정도 돌다가 다시 집값 오르기 시작하니까 또 떨어진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 리먼 때 갑자기 뚝 떨어지더니 좀 집값 안정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금. 화폐가 안 돌고 있다. 미국 경제활동 재개했죠. 근데 미국 경제활동 재개한 거 우리나라만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형 거리두기로 바꿨는데 바로 문제 터졌죠. 용인 그 클럽이나 다니는 인간 때문에. 근데 미국은 회복 안 됐다. 이 질병 사태 회복도 안 됐는데 경제가 너무 위험해서 일단 경제활동 재개부터 한 거다. 재개돼요? 뭐 될 수도 있죠. 뭐 재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악수가 될 것이냐는 조만간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회복이 안 됐는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억지로 경제활동 재개했다가 병이 더 퍼지게 된다면 악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신흥국 자본 유출. 리먼 쇼크에 1.5배 빠르다. 무슨 소리예요? 당시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뭐 신흥국이나 이런 데도 퍼졌지만 유럽까지 여파 퍼지면서 장기 침체 갔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1.5배 빠르다는 거는 훨씬 더 심하다는 거죠. 안정적인 나라들도 피해를 보고 신흥국도 많이 피해를 봤는데 신흥국 피해가 1.5배 더 빠르대요. 자본 유출 속도가. 그래서 벌써 돈 밀리고 있잖아요. 신흥국들. 그냥 질병만 회복되면 바로 V자 반등되고 리먼 때는 한 2007년부터 강남 하락세 시작돼서 2013년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심하지만 V자 반등할 거다. 하반기 내에. 실업률 회복됐어요? 경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회사 파산되는 거 그때보다 적을 것 같아요? 벌써 셰일 기업 파산했는데? 명언 하나 보고 갑시다. 간디간 말이죠. 세상에는 7가지 죄가 있다. 노력 없는 부, 불로소득이죠. 양심 없는 쾌락. 양심 없죠 저것들. 지들 쾌락을 위해서 양심 없게 하고 있죠. 인격 없는 지식. 뇌피셜만 퍼뜨리고 있죠. 자료가 아닌데 사람들한테 속이고 있다. 인격 없는 지식 하고 있죠. 도덕성 없는 상업. 지금 거기가 가격이 그렇게 올릴 때예요. 특히 청주? 뭐 지금 수도권 풍선 효과 그렇게 비싸게 팔 때예요. 나중에 다 피해보라고? 지금 집 살 때라고 집값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도덕성 있어요? 인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기도, 원칙 없는 정치가 그것이다. 몇 개에 해당해요? 하나, 둘, 셋, 넷, 7가지 죄 중에 4개를 범하고 있다. 저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저들이 하는 얘기가 과연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수요들과 집으로 재테크를 하기 위한 수요들을 위해서 도덕성 있고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폭락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감성팔이 해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저는 모든 자료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이 제일 위험하니까 피해 본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저들이 양심을 팔아먹고 도덕성 없게 하고 있는지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뻔히 나온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